지금 낮은 대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함부로 대하는 말에도 참게 되었고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태함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힘은 존중에서 나오며 그 존중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봐왔습니다. 수많은 임원들을 만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자기 말을 함부로 뱉고 자기 가치를 함부로 낮추고 있었습니다. 타인은 그저 그 신호를 읽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은 정확히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이것은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격의 문제입니다. 격이 없으면 사업도 인생도 함부로 취급당합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며 단 한 번도 격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제품의 격, 인재의 격, 경영의 격, 모든 것에 격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세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떤 격으로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7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류 기업은 이류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류로 살면은 이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류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낮은 대접에, 무시당하는 말투에, 가벼운 취급에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격을 세우지 않으면 평생 그 대접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 대접이 당신이 원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격을 세우지 않으면 평생 그 대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임원은 결국 조직에서 밀려났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키우지 않은 직원은 언제나 대체 가능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격을 명확히 세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대우받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매긴 가격표를 그대로 읽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1,000원짜리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1,000원에 삽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100만원짜리로 대하면 세상도 그 값을 지불합니다. 가격표는 당신이 붙이는 겁니다. 타인이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격표를 스스로 깎아내립니까? 겸손?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인류의 가격표를 붙였다가 시장에서 거부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낮춥니다. 미리 자신을 할인합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위장된 스스로에 대한 비겁함일 뿐입니다. 저는 삼성을 세계 인류로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할인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류 제품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인류의 격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는 우리를 인류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류로 대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인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것입니까? 저는 회사를 경영하며 늘 이 분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의 2%가 98%를 먹여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2%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98% 속에 묻힙니다. 묻히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대체 가능한 존재는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 사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미 98%의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정해진 시간만 채우고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안전해 보입니다. 위험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왜입니까? 98%는 언제든 교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조직은 돌아갑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존중은 필요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2%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을 2%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98%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을 헛되이 썼습니다. 그래서 묻혔습니다. 묻히니까 함부로 대접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입니까? 98%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자기 기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2%라면 이미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98%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98%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98%로 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가볍게 취급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선택의 대가입니다.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위기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98%의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남들 가는 길만 가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2%의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했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했고 남들이 포기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2%로 살지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도 나오고 생활도 유지되고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산업이 바뀌거나 기술이 변하거나 그때 98%는 가장 먼저 잘립니다.
왜입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시장은 당신을 버립니다. 조직도 당신을 버립니다.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재를 보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는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함부로 뱉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함부로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2%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당신을 2%로 대하겠습니까?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을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존중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존중의 본질입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제 인생을 살 때도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인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격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지위와 돈은 형식적 존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진짜 존중은 격에서 나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 무게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 존중에서 옵니다. 제가 임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자기 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자기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만 보면은 그 사람의 격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조직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고객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과도 함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반대로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격을 세웠습니다. 보고서 한 장에도 격이 있었고, 회의 한 번에도 격이 있었고, 약속 하나에도 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중받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존중받았습니다. 자기 존중이 타인의 존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중을 하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씁니다. 아무데나 시간을 쓰고 아무에게나 에너지를 주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존중을 하면은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거만해 보일까봐, 싫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비겁함입니다. 제가 신경영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 너무 과격하다고, 조직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삼성이라는 조직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류 기업으로 남게 할 수 없었습니다. 98%의 조직으로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인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삼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당신을 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이것은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 것. 내 에너지를 함부로 소진하지 말 것.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 것. 이 원칙을 지켰더니 타인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저를 귀하게 대하는데 타인이 저를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타인이 제 시간을 함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격을 세우는데 타인이 그 격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존중을 실천합니까? 어떻게 스스로에게 격을 세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해합니다. 개념은 이해했는데 실천 방법을 모릅니다. 추상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7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생 삼성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인재를 관찰하며 제 인생을 살아오며 발견한 7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 원칙입니다. 이 7가지를 지키면 당신은 함부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까? 자, 이제 핵심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원칙. 이것은 당신의 격을 세우는 구체적 실행 지침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왜입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황 하나에 흔들리고 비판 하나에 무너집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누가 존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경험에서 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이뤄냈는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그 경험들이 쌓여 확신이 됩니다. 저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망할 거라고, 돈만 날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라는
확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아십니까? 삼성은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확신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타인이 당신을 확신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 당신이 가치 있다는 확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명확한 전문성을 확보하십시오. 전문성 없는 사람은 대체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하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합니까? 전문성은 당신을 유일하게 만듭니다. 이 일은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함부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저는 임원을 뽑을 때 늘 전문성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남들보다 잘하는가?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십시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감정 노출을 금지하십시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면은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에서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입니까? 화를 내는 순간 제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을 누가 존중합니까? 감정은 당신의 약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타인은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화를 내면은 화나게 만들고, 슬퍼하면 슬프게 만들고, 불안해하면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당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특히 부정적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의 증거입니다. 넷째, 침묵의 무게를 활용하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 전체를 바꿨습니다. 왜입니까? 침묵이 그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없습니다. 말이 적으면 무게가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무게를 갖습니다.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왜입니까?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참는 사람은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선택권을 줍니다. 이 대접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 이 선택권이 있는 순간 타인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자산을 갖춰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이 임원에게 회사 없이도 살 수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회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입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섯째, 단호한 거절 능력을 키우십시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해서 거절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싫은 사람 되기 싫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원치 않는 일도 받고 부당한 요구도 받고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휴지통이 됩니다. 아무거나 버려도 되는 휴지통.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거절을 하십시오. 처음엔 미움받을 겁니다. 하지만 곧 존중받습니다. 왜입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스스로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자기 개발 없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도태되면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낡은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합니까? 저는 평생 배웠습니다. 회장이 된 후에도 책을 읽고 세계를 다니며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혔습니다. 왜입니까? 멈추는 순간 낡기 때문입니다. 낡으면 꺼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낡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그 1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이 7가지는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은 결국 존중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존중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평생 삼성을 경영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칙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 에너지를, 제 인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세상도 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아무데나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을 함부로 뱉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원칙을 실행하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단호하게. 첫째,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전문성을 키우십시오. 하루 1시간
당신만의 분야에 투자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갖게 될 겁니다. 셋째,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통제력을 유지하십시오. 넷째, 침묵하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무게를 갖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 힘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섯째, 거절하십시오. 원치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곱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납지 마십시오. 늘 배우고 늘 성장하고 늘 진화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행하면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은 타인의 대접이 변합니다. 보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고 평생 검증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의 격을 높이는 일,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안주하면 망한다는 것,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바꾸십시오. 함부로 대접받는 당신을, 낮은 대접에 익숙해진 당신을, 안주하며 사는 당신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을 만드십시오. 존중받는 당신, 격 있는 당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신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결심의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되뇌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이 넘어서도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멈추는 순간 낡기 때문입니다. 낡으면 끝입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격차를 벌리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과거의 당신과의 격차를, 안주하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그 격차가 당신을 지킵니다. 그 격차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당신이 당신의 격을 세우는 모습을,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천할 7가지 중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에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